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1일 오후 6시입니다. 이제 관심이 내일 있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올 것이고 여야 질문이 쏟아질 것인데 대검을 저격하라 라는 오늘 오전 추미애 법무장관의 선동적 페이스북 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여기에 대한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예상을 해서 추 장관이 선제적으로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윤 총장이 나는 원래 정치인과 네티즌의 온 오프라인 게시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무장관이라도 비공식적 발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 내일은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일 아주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의 위기에 처한 법치 수호의 발언이 될지 하여튼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취재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미애의 오늘 발언을 반박한 것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이 오늘 오전에 적은 내용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입니다.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짓말을 A4 용지 한 장 분량에 담아내는 것도 상당히 이게 기술이라면 기술인데 그러나 치명적 발언을 했습니다. 추 장관이 영원히 이 발언의 족쇄로부터 풀려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대검을 저격하라는 선동입니다. 우리나라 법치 수호의 한 중심입니다. 대법원 그리고 대검이죠. 대검은 범죄자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하는 사령탑입니다. 그 사령탑을 저격하라고 했어요. 비유하면은 국방장관이 반정부 세력을 향해서 합참을 저격하라 하면은 그 법무장관, 그 국방장관이죠. 그 국방장관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죄가 있습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키기 위해서 폭동하는 것을 내란죄로 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것을 내란 선동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격하라고 했잖아요. 저격하라는 말은 윤석열 총장을 저격하라, 죽이라는 뜻 아닙니까 혹시?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저격은 총 쏘는 겁니다.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 저격하라고 했으니까 야당과 언론이 총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쏘라는 지령으로 선동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추 장관은 그게 아니고 라고 하겠죠. 그러나 말을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것은 농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무장관이 무슨 농담을 합니까? 법무장관은 법대로 해야 되죠. 저격이 뭔지 앞으로 국어사전 펴놓고 육법전서 펴놓고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권수사제도 개선 TF가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 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 그런데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첫째, 김 전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이 워낙 여러 건인데다가 김 전 회장이 구속 이후 로비 의혹을 추가로 진술하면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고소 사건이 많으면은 자연히
자주 불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으면은 66회가 아니라 660번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동의하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도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김봉현은 16일 옥중 편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와 현직 검사에 대한 접대 의혹을 폭로한 이후에는 조사 거부했습니다. 조사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인권수사제도 개선 TF가 9월 발표한 개선안을 이보다 5개월이나 앞선 4월 구속된 김 전 회장에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검찰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부분도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첫째,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이미 윤 총장은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16일 편지 폭로 전에는 검사 접대 의혹을 알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도 19일 서울 고검의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 윤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진술이 없었다는데 무슨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까? 편지로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는 그런 진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다는 뒷받침이 안 됩니다. 법무부가 보고와 관련해 지적한 대목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 보고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뭐냐? 법무부는 검찰 보고 규칙에 따라 일선 지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일선 지검이 내사 단계에서는 법무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만 받았다면 내사 단계로 볼 수가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법무부에 보고해도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추미애 씨의 이야기 중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사실과 다르고. 또 하나, 이거 극히 법리적인 건데, 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수사 지휘에 대한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윤 총장은 나는 이제 수사지휘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인데, 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입니다. 즉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한다든지 할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윤 총장의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는 순간에 이미 형성권 논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그것을 수용한다 만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 장관의 지휘를 따를 필요도 없고 태세를 전환할 필요도 없고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도 법리적으로 틀렸다. 자, 내일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헌법 정신 수호가 검찰의 직무다.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아마 내일 아주 흥미진진한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주 들어서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 두 사람 이름이 계속 언론에 나옵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도 생각나는 그런 시절입니다. 감사합니다.